그때도 무슨 특보로 완전히 들어가기 위한 좀 쿠션 시간이 좀 필요했었다. 맞습니다.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말한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그냥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BS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였어요. 뭐냐면 (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네, 사내 수공업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짧은 리포트에 나오지 않는 취재 뒷이야기를 풀어드리고요. KBS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모조리 찾아 읽고 답을 해드리거나 담당 기자한테 대신 따져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KBS 김기아 기자입니다. 프로 대댓글러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잊지 않고 찾아오신 대댓기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잘 부탁드려요. 만반잘부. 만반잘. 모르는구나. 많이 힙하지 않아요. 만반잘부. 오늘 방송도 들으시다가 보시다가 괜찮다, 얘네 재밌다, 들을만 하다 싶으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자님들 오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먼저 우리 오 기자부터. 가짜뉴스 널 용서하지 않겠어. 팩트체크팀 오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감기에서 살아 돌아왔어요. 목소리 돌아왔어요. 네. 네. 예전 목소리가 아니네요. 네, 자, 다음 강 기자. 네, 저는 영등포의 평화를 지키는 4년차 영등포 요정 강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 기자 어떻게 지난주에 김성태 취재한다고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점점 더 끝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정점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항상 기사 말미에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데 그 정점 어디입니까? 어제 만나고 왔습니다. 누구를? 그분을. 왜? 뭐 기사를 썼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사를 쓰기 전에 저희가 취재를 한 거죠. 취재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으로 취재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처음으로 좀 보자, 내가 직접 해명하고 싶다 해가지고 직접 가서 얘기를 하고 왔어요. 한 40분 넘게 얘기를 하고 왔고 뭐 일단은 본인의 해명, 누구의 입장에서는 변명일 수도 있지만 해명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기사에 실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고소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취재를 엉망을 했나 보지. 해명을 잘 실어드렸는데. 해명을 잘 실어드렸는데 본인이 어떤 내용을 보도했는지 지금 보시는 분도 모를 수 있으니까 짧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제 보게 짧게 핵심적인 주제만 말하면은 그 지금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의혹 보도고. 그거? 네. 그거 뭐지? 2012년 국감. 맞습니다. 국감에서 KT 이석채 회장 그 증인을 채택 안 하기로 한 거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주고 일주일 이후에 채용됐잖아. 그렇죠. 딸이 채용됐는데 그 부분이 사실 엄밀히 만약에 이 부분이 명확한 이제 연관성이 있다 하면은 법리적으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업무방해 그 이상의 것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따님의 뭐 6년 가까이 받은 연봉도 다 뇌물로 볼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그거를 또 우리 강병수 기자가 앞으로 더 정점을 향해서 저 이렇게 정상을 향한 독주 못 나오고 이러면은 탄원서도 좀 써주시고. 그렇구나. 구독자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그 강병수 기자가 안 나오면 아예 고소당해가지고 빵이가 있구나. 댓글로 많이 좀 탄원서 좀 써주시고. 그렇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자리에 뉴페이스가 두 분 계세요. 자,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정훈 기자부터. 예, 안녕하세요. 저는 KBS 재난방송센터의 먼지요정 8년차 이정훈입니다. 저렇게 진지한 목소리를 먼지요정을 이거. 먼지요정. 왜 먼지요정이죠? 모래요정 바람둥이도 아니고. 제가 원래 기상 전문 기자로 입사를 했는데 그동안 참 날씨 보도만 하면서 저기 뭐 큰 풍파 없이 지내다가 미세먼지를 보도함으로써 논란의 중심에서 여론의 정점으로. KBS에 몇 안 되는 네임드 기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가요? 왜 논란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보통 중국 탓을 하면 많이 좋아하죠. 근데 뭐 이걸로는 좀 해결이 안 되니까 다는 중국 탓이 아니다. 뭐 국내에서도 좀 줄일 게 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실제 통계를 보면 과거보다는 좀 줄고 있다. 평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집중 포화를
받고 있죠. 포화 중에서 너 중국으로 가라고 그런다며. 뭐 그냥 중국인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고요. 아니 그래서 네이버에 기자 소개란에 한국인 기자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제일 많이 궁금해하길래 미리 답을 드렸죠. 네. 딱 욕하려고 보면 한국인입니다 써있어.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와 관련해서 한번 모셨고요. 자 다음 박 기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의 대표 욕바지 박영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대표 욕바지? 저 나름대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제가 1년 차 때 그 네. 태극기 집회 많이 다니고 그때 한참 멱살을 잡혀가지고 폭행당하는 장면이 그 포털 메인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진짜? 네, 이렇게 그 괴로워하는 얼굴을 이렇게 약간 모자이크 근데 이제 돼가지고. 그때 정말 이제 이렇게 회사 사원증이 모자이크가 안 됐는데 그게 이제 KBS 마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밑에 댓글에 막 뭐 저런 기레기는 뭐 죽어도 된다 뭐 더 때려라 막 그런 댓글들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KBS의 대표 욕바지라고 자칭 이렇게 그 사연이 있는 거구나. 네, 사연이 나름 있습니다. 그냥 설정한 게 아닙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 태극기 부대 이제 어르신들한테 얻어 맞은 거예요.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하던 날 실제로 앞에 실제로 있었는데 맞았어요? 실제로 이렇게 폭행을 당해서 끌려갔죠. 이렇게 그 장면이 아직도 이렇게 서울신문 어디를 어떻게 맞았어요? 이렇게 끌려가지고 이렇게 뒤에 때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주먹으로? 네, 저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때리고 이제 그 뒤에 있던 이제 카메라 기자 선배한테는 이렇게 막 사다리로 네, 사다리로 내렸지. 그 사건. 네, 그 현장이었는데 아무튼 그때 욕을 많이 먹고 이제 욕바지로 욕바지 매바지네 매바지. 몸 바쳐 일하는. 그렇습니다. 이 두 분을 모시고 잠시 뒤에 이 기르기 판별기에서 KBS의 강원 산불 보도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그냥 저희도 다 내려놨어요. 저희도 다 내려놓고 오늘 할 테니까 여러분도 편하게 보시고 편하게 비판과 욕 댓글을 써주시면은 저희가 그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이제 KBS 안쪽에서 저희 회사 내부에 잘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르기 판별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르기 판별기는요, 한 기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KBS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지난주에 발생한 강원도 산불 관련 KBS 보도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KBS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짧은 리포트로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강원도 산불 사태와 관련해 재난주간 방송사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난 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도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방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특히 재난주간 방송사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보 제공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실시간 재난 상황을 국민에 알리고 주민들이 취해야 할 행동 요령을 상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외국인까지도 누구나 행동 요령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선 기자를 대신해 읽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깨졌어요. 네. 콕 집어 잘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콕 집어서 KBS 잘못했다고 이제 지적을 한 건데요. 대통령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경우는 진짜 드문 일이죠. 정말 드물죠. 유튜브에 은세송님께서 이거 우리 유튜브 우리 영상 밑에 달린 댓글이에요. 지난 4월 4일 KBS 강릉 산불 관련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왜 국민이 필요할 때마다 똥볼을 찹니까? 언제 정신 차릴 건가요? 방송에 변화 없는데 이런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왜 필요하죠? 라고 화를 내셨어요. 시작부터 뼈를. 네, 그렇습니다. 또 네이버에 KHUYU 땡땡땡님이 재난방송국이 어디라고요? 잘못 찾아가셨네요. YTN으로 가세요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뭐 일단 이거 진짜 뼈 때리네. 왜 국민이 필요할 때마다 똥볼을 찹니까? 근데 우리 진짜 약간 좀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언론사로 확 몰리는 시점이 요즘 들어 꽤 많이 더 늘어나고 있긴 한데 그렇죠. 그때마다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뭔가 이번엔 정말 그래도 KBS가 잘했다라는 얘기를 잘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좀 우리가 좀 반성을 기본적으로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KBS를 대표하는 그런 방송도 아니고 대표하는 사람들이나 기자들도 아닌데 일단 일선에 다 있는 기자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번 방송과 이런 보도에 이제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다 같이 한 3초간 반성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두 손을 모아주시고 내가 만약에 나중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정말 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3초간 반성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거 반성을 하고 이걸로 때우려는 게 아니라 절대 그건 오해입니다. 그거 오해입니다. 때우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좀 깊이 좀 여기 나온 기사를 많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댓글 우리 이정훈 기자가 한번 읽어봐 줄래요? 네이버에서 KTMA 땡땡땡님이 속초 시민보다 김제동이가 우선이지 출연료가 얼만데. 그리고 루리앱의 ATMAN님이 긴급 방송 송출 권한이 김제동한테 있냐. 네, 여기까지 읽어주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이제 선명하게 욕먹은 거는 이제 타사들은 다 이제 특보 나오고 있는데 시점이 재난 방송 주관사라는 KBS는 이제 오늘 밤 김제동이 플레이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거에 대해 지적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에 대해서? 변명의 필요가 없을 정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계속 KBS를 시청하고 있으니까 왜 안 하니? 라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저조차도 의문이 조금 들었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이제 춘천총국에서 이제 춘천에 있는 KBS 춘천총국에서 고성 속초 산불 지역 대피령 자막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게 20시 53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뉴스 9, 그러니까 9시 뉴스 중에 일보가 나왔죠. 이게 21시 10분, 9시 10분에 강원도 고성시에서 산불, 강풍 타고 번져 진화 난항이라는 게 나왔다가 그리고 21시 30분, 32분, 9시 32분에 고성 산불 강풍 타고 속초 시내로 번져 대피령 확산이라고 기자 전화 연결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21시 34분, 그러니까 바로 다음이죠. 현지 주민 전화 연결을 해서요. 강원도 고성 산불, 속초시 인근으로 확산된다 이런 내용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날 때 9시 53분에 기자 전화 연결을 한 번 더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뉴스 특보 거기서 이제 아나운서 그런 말 하거든요. 뭐 자세한 상황은 이어진 뉴스 특보에서 전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스크롤 그 밑에 자막 스크롤만 나가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집 시민의 탄생이라는 게 22시에 딱 밤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끝나고 나서 22시 54분 그러니까 밤 11시 다 돼가지고 강원도 고성 산불 속초 시내 위협이라는 뉴스 특보를 그때 하는데요. 이게 11분 정도에 그냥 단출하게 끝나죠. 그리고 나서 김제동 오늘 밤 김제동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11시 5분이었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하다가 25분에 23시 25분에 뉴스 특보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뉴스 특보를 한 게 아니라 9시 뉴스가 끝나고 나서 임정 관련 다큐를 하고 임정 관련 다큐가 끝나고 나니까 뉴스 특보를 22시 54분에 열고 이걸 10분 만에 끝내고 예정대로 오늘 밤 김제동 나간 거죠. 근데 이걸 보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 그 전부터 준비를 해서 20분 만에 방송을 끊고 특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제 할 일을 다 했냐 못했냐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과거에 한번 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2016년 경주 지진 당시에 정확한 시간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진 발생 후에 한 8시 반 정도에 5분 정도 짧게 뉴스 특보를 들어가고 그러고 일일 드라마로 다시 전환을 한 다음에 9시 뉴스를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뉴스 특보를 들어가고 또 중간에 왜 또 다시 전환하느냐 이런 비판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되풀이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무슨 특보로 완전히 들어가기 위한 좀 쿠션 시간이 좀 필요했었다고 맞습니다.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말한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그냥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BS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였어요. 뭐냐면 아니 영상도 없고 준비가 안 돼 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냥 특보를 여냐 이거예요. 네. 근데 시청자들은 일단 뉴스를 보면서 뭔가 새로운 정보를 말로라도 텍스트로라도 계속 전해주길 바라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거 좀 집중해 달라. 그리고 그게 발생한 곳에서는 또 뭐 대피소가 어딘지 뭐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한가롭게 그냥 드라마 보고 있으니까 9번만 보는 분들은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생각을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서로 전환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어떤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걸 줄 수 있는 시그널인데 그렇죠. 그거를 못 줬다는 거죠 저희가. KBS는 너무 이 만듦새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고질병이요, 정제된 모습 이런 걸 완결성. 보여줘야 된다. 그쵸 그런 게 우리가 있네요. 지금 뭐 그 당시 딱 이거 봤을 때 우리 그림이라고 통상 표현하는 게 어디 CCTV 영상 도로 CCTV 영상이랑 제보 영상 몇 개밖에 없다고 해요. 근데 그게 엄청 다 고화질도 아닌데 네. 그런 그림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 이게 들어가냐 그런 이제 생각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판단을 잘 못한 거죠. 김제동은 잘못이 없습니다. 포화는 김제동이 맞았죠. 그러니까 사실 보도국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오랜만에 이거 읽어봤어요. 이거 이제 KBS 재난방송 매뉴얼이라고 2017년에 나온 책인데 여기 보면 재난방송의 단장은 보도본부장이고요. 통합 뉴스룸 국장이 이 방송 전반을 총괄합니다. 그래서 이 수뇌부 그러니까 보도국 수뇌부가 이 판단을 하면은 뭐 김제동이 아니라 뭐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이제 끊고 뉴스 특보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던 판단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재난방송이 원래 1, 2, 3단계가 있어요. 1단계에서는 뭐 피해가 있을 것 같은 경우에 스크롤 이게 우리 이제 영상 밑에 나가는 스크롤이 들어가면 되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뉴스 특보를 시작을 하고 재난방송 3단계 이번 같이 엄청 큰 광범위하게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뉴스 특보를 방송하고 상황에 따라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재난 관련 생방송을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단계라고 판단하는 데까지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더 시청자분들을 화나게 했던 이유가 사실 발생 시간이 좀 이르잖아요. 7시 17, 20분쯤이라고 하는 거면은 사실 정규 방송이 시작하기도 한 1시간 훨씬 전에 발생했는데 그거를 그러면 11시 20분에 들어갔으면은 한 4시간 동안 판단이 안 됐던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더 화가 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제동이 잘못한 건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보도국의 판단 미스.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규정 기자가 다음 댓글 읽어주세요. 네, 루리웹에서 트릭스터 님이 KBS 존나 빠르네 진짜 크크크 플래시 퀵실버 실직하겠다 개놈들아. 그렇습니다. 플래시 퀵실버는 뭐지? 플래시와 퀵실버는 이 DC와 마블에 나오는 굉장히 몸이 빠른 움직이는 네. 그런 그 마블 영웅들이죠. 퀵실버, 플래시. 다음 트위터에서 BTS 베나님이 진짜 나 트위터 안 하면 속초에 불난지도 모를 뻔했어. 뉴스 어디 갔어? 네, 다음도 루리웹에서 CP308 물렛님이 언론 쓰레기들은 불난 거만 틀며 재난 관음질하는 동안 시민들이 SNS로 정부 제공 소스를 기반으로 지도 그리고 실시간 대피처 정보와 현황을 각자 해야 했으니. 네, 일단 늦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했는데 뭐 늦은 거는 뭐 그래 잘못을 했어. 그건 너무 큰 잘못을 했고 그러면 늦게 했으면 내용이라도 좀 충실했어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한 지적도 무지 많았습니다. 네. 본 사람이 속초에 사시는 분이나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지침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없이 그냥 그림만 갖고 막 설명했다 이런 거예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뼈 아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직접 특보 체제로 전환되고 나서 제가 사실 이 역할을 하는 거였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대피소가 어디인 거고 피해 규모 이런 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방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 실시간으로 조금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들어간 사람한테도 정보가 제대로 실시간으로 좀 전달되지 않고 있었고 뭔가 근데 그때 사회부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강병수 기자보다 제가 사회부에 조금 더 빨리 들어왔는데 그때는 박영민 기자도 밖에 있었어요? 이제 저도 이제 뭐 퇴근을 7시 반쯤에 하고 이제 TV 타사 모니터 하는데 나오더라고요. 근데 9시 뉴스에서 연결을 하길래 큰일이 났구나 이랬는데 그 순간 이제 선배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회사에 들어온 시간이 10시쯤 됐는데 밤 10시. 예, 그때는 이미 근데 사회부 안쪽은 이미 사람들이 정말 긴급한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릉과 춘천 권역에서 이제 커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 뉴스 제작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모두 지금 투입돼가지고 제보를 정리하고 그림 정리하고 그렇게 다 투입된 상황이었고 저한테는 일단 빨리 속초로 출발을 해서 아무데나 빨리 자리를 잡고 네. 연결이 되는 대로 바로 MNG 그러니까 중계를 하자고 일단 지시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일단 현장으로 가라. 네. 네. 그럼 10시에 출발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강원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춘천이나 강릉에서 커버가 다 될 줄 알고 네. 저희 사회부의 추가 지원 인력은 저 혼자 네. 저 하나로 일단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가는 동안 그게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사회부에서도 계속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계속 두세 명씩 보내고. 계속 불려 나오기 시작을 했죠. 네. 아 이게 정말 저 권역에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해서 그날 아마 저녁에만 4팀이 새벽 동안 속초로 출발을 했고 강릉까지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3팀이 또 추가로 출발을 한 거니까 굉장히 많은 인력이 일단 투입이 된 거죠. 박영민 기자는 그럼 가니까 몇 시에 어디였어요? 딱 떨어지니까. 제가 일단은 최대한 빨리 가라고 해서 근데 저희가 뭐 이렇게 차가 또 제한 속도가 걸려 있다 보니까 가긴 했는데 제가 12시 한 15분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불이 굉장히 커지고 난 다음에 속초 시내로 밀려오고 있을 상황에 불이. 예, 이제 속초 톨게이트를 지나가는데 창문을 잠깐 내렸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 매캐한 정말 냄새가. 매캐한 탄내가 계속 나는 거예요. 톨게이트에서. 아 이게 뭐지 하고 가까이 가는데 네. 톨게이트 통과해서 시내로 진입한 지 한 2분이나 됐을까요? 바로 옆에 정말 도로 옆에서 큰 불이 이렇게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시내 쪽으로. 아. 그래서 일단 거기에 바로 자리를 잡고 ENG 바로 켜고 연결 준비하고 지금 바로 저도 있는 이제 곳은 어디입니까? 방송을 기다렸다가 신호 주고 네, 바로 제가 물렸죠. 지금 나와 그게 있는 처음 물린 게 몇 곳은 시예요? 톨게이트 그게 한 인근의 12시 한 35분쯤 됐을 거예요. 후보에서 이제 거대한 처음으로 불길이 이제 그 검정 서울 도심 쪽으로 기자 향해 가서 물린 게 번지고 그 시간이에요. 예, 이제 불이 난 모습이 조금 더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아마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취재진은 현장에 제 생각에는 이제 지나고 나서의 일이지만 굳이 실시간 상황을 계속해서 중계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뭐 불이 타고 있다. 이거는 누구나 그렇죠.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열심히 그거보다는 불 끄고 있다. 그죠. 그거보다는 지금 그 당시에 뭐 예를 들면 지금 핸드폰도 안 되는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네. 정확하게 대피 장소가 어디다. 대피 장소가 어디다라는 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냥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를 자막이나 이런 것과 함께 좀 그냥 반복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반복해서 차라리 얘기를 해주면 좋았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좀 들어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네. 재난 방송의 근본적인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어떤 전 사원이 공유를 하고 있었다면은 네.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피해를 줄이고 피해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재난 방송을 하는 게 목적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불구경하는 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대피 요령이나 네. 대피소의 정보 이런 것들을 아나운서도 물어야 되는 거고 앵커도 물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출연한 사람이든 현장에 있는 사람도 그걸 답변하기 위한 게 제일 우선시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지금 저희 재난센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센터에서는 그때 어떤 분위기 어땠어요? 분위기가 그 당시에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재해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 부서이고 크게 기획팀과 취재팀이 있는데 취재팀에선 자연재해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요. 태풍이나 뭐 지진이나 그렇죠. 이런 예.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사회부나 일단 네트워크부에서 취재를 하고 거기에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일단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좀 많이 적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좀 저희가 판단을 내려서 얼마나 키울지 이런 거를 판단하기가 좀 부족한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당시 뭐 기상 전문 기자인 신방실 기자가 특보에 출연하는 네. 걸 준비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기자들도 그걸 좀 뒤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종 기자 말하는 것처럼 저 다른 지역 사람들이 불구경하려고 맞아요.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좀 전 약간 들으니까 약간 진짜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방송 이제 뉴스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약간 자극적인 그런 약간 불 막 활활 타는 그런 네. 그림 막 보여주면 좋아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자극적인 그런 보도 행태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무의미하고 되게 맞습니다.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는 이 시점이 늦게 드러난 것도 결국에는 그 부분하고 좀 연결이 맞습니다. 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가 가장 좀 재난 주간 방송사로서 보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 구마모토 지진 났을 때 그때 거기 그러니까 지원으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일본에 있었는데 그 여진이 계속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도 5.0 이상의 여진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 거기는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나면 방송을 네. 그 NHK에서 그냥 확 올스톱하고 그냥 바로 그 CCTV 화면 흔들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전환을 바로 시킨 다음에 그 경고음 네. 이런 거를 계속 주고 어디로 대피하라 뭐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많이 생각이 드네요. 벤치마킹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이번에 그 블라스트 3 우리가 그렇게 파악을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번질 거라고 사실 생각을 잘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종 기자는 보면 이게 이렇게 사실 저도 이게 뭐 1시간에 4km씩 번졌다는 거예요, 이게 불이. 말이 안 되게 빨리 번진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사실 그 전날 이미 좀 기상청이나 예고를 좀 했던 상황입니다. 산불 조심하라고. 일단 기압 근데 배치나 그냥 건조하면 맨날 산불 조심해라, 산불 조심해라니까 우리는 그냥 뭐 건조하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진짜 예. 산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정말 강하게 좀 경고를 했던 상황이고 전날 KBS 9시 뉴스에서도 이 부분을 좀 주의하라는 리포트가 나갔었습니다. 리포트로 양간지풍에 대한 네. 뭐 얘기가 양간지풍이라고 하는데 요거 먼저 좀 말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양자는 양양이고 간자는 간성이에요. 그래서 봄철 이맘때 양양과 간성 사이에 국지적으로 부는 좀 강한 바람을 의미하는데 이맘때 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반도 남쪽에 고기압이 있고 북쪽에 저기압이 있으면은 네. 요 사이로 서풍이 막 되게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빌딩풍 빨리 같이 불어요. 빌딩풍 같이. 그 기압 배치에 따라 그 사이로 네. 밀도가 아주 강한 바람이 부는데 요게 태백산맥을 넘어가면 또 동쪽이 굉장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내려갈 때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바람도 가속도 동해안 쪽으로 그렇죠. 동해안 쪽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건조한 상태로 불게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불씨가 붙어도 바람이 안 불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바람이 강하고 건조한 상태라면은 진짜 뭐 아주 강하게 확산될 수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시간에 시속 4-5km 정도의 속도로 매우 빠르게 확산됐었죠. 그 영랑호라고 거의 호수가 있는데 예. 거기는 물이 있는데도 그 불길이 그 불티가 날아가지고 거길 건너서 네. 건너편까지 날아와서 도시에 불이 붙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그것도- 인근에 있는 예. 병원에도 불이 붙었었고 그렇죠. 속초의료원에도. 이 도깨비불 지역에- 수준으로 그냥. 이 지역의 어떤 산림 특성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지역이 또 소나무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쪽 지역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뭐 세 가지 요인이 크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조 네. 그리고 강풍 그리고 마지막이 요 소나무거든요. 소나무가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수분 함량이 굉장히 좀 적은 산림이고요. 그리고 우리 그 송진 있지 송진, 않습니까? 여기 그쵸. 휘발성 물질이라서 음. 불이 굉장히 잘 붙어요. 그렇죠. 6.25 때 그 송진 이렇게 따가지고 불 붙이고 막 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기름이 그리고 또 모자라니까. 한 가지가 이 솔방울인데 그 방울. 솔방울이 불에 타면 여기 튀면서 날아가는 그 불티가 아. 과거에 한 2km 거리까지. 그러니까 2km? 우리가 뭐 솔방울이 네. 일종의 폭탄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불을 진짜 날아가게 하는 그런 폭탄 진짜 역할을 해줘서 순간적으로 폭탄이 엄청 터진 거나 마찬가지. 예, 그런 영상 보시면 막 불티가 막 정신없이 날아가는 그런 모습 봤잖아요. 이게 과거에 실제 관측된 게 한 2km 거리까지 날아가더라. 그래서 이번에 영랑호 거리를 재보니까 진짜 한 2km 정도 되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한 거리로 볼 수 있죠. 아니 2km 날아가는 동안 불치가 안 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방울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뭐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료를 품고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동안 안 꺼지고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폭탄이 날아가는. 강풍이 부니까 또. 이 정도로 근데 갔을 때 실제로 되게 불이 많이 나 있는 상태. 그래서 도심도 불이 많이 나 있는 상태였죠. 아파트 근처나 아니면 이제 LPG 가스 충전소, 주유소 근처까지도 정말 불이 내려오면서 저 이제 중계 준비하는 동안에도 뒤에서 펑펑 소리가 막 났거든요. 이게 뭐 가스 처음에는 그래서 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좀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가스 속초에 터진다고? 뭐 주유소가 폭발했다. 네, 그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현장에서는 전혀 확인이 안 됐던 상황이거든요. 이게 속초 소방 단톡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확인되지 않았다. 아직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주유소 근처까지 정말 불이 왔었고 그 주변 민가에서 굉장히 이제 어떤 뭐가 터지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터지는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말 어디가 터졌나 보다, 폭발했나 보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좀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뭐가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진짜 그렇게 불행하고. 그렇죠. 정말 많은 시민들이 정말 바깥에 나와서 이 현장을 다 보고 있었고 그리고 평소 같으면 새벽 뭐 1-2시에 도로에 차가 잘 안 다닐 건데도 그렇죠. 정말 많은 차량들이 나와 있었고 또 차들이 또 뒤엉켜가지고 사고가 난 차량들도 곳곳에 그래요? 보이는데 또 차를 두고 나가야 되잖아요. 차를 두고 도망을 또 가시고 그래서 이제 건너편에서 계속 불길이 번져오는 거를 보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저희의 어떤 그런 방송 정보였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대피 어디로 가야 되나,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되나, 불이 어디까지 왔나 이런 거를 빨리빨리 알려줘야 되고 대피할 때 뭐를 가지고 나가야 되나 예를 들어서 그런 너무 아쉬운 게 많아요. 진짜 그런 뭐 예를 들면 되게 지도나 이런 그래픽 같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직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뭐 지도를 봐도 사람들이 저게 불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지도 내에서 대피처 표시도 제대로 안 돼 있었다. 그러니까 한참 전에 만들어 놓은 지도가 업데이트가 안 되고 방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뭐 보도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약간 보도국 플러스 알파로 좀 총체적으로 약간 이번 사태 때 좀 우왕좌왕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불 취재할 때 소방서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쵸. 야근하면 딱 전화하면은 별거 아니면은 아유 불 다 뭐 다 꺼가요. 네. 다 꺼가요. 하거나 아니면 뭐 내일 날 밝으면 뭐 헬기 띄울 건데 뭐 그렇게 지금 문제 출동했는데 뭐 큰 불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그러면 다시 네. 하다 완진됐나요? 완진됐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기사를 고치고 이러는데 그렇죠. 제일 이제 문제일 때는 전화를 안 받아 소방서가. 그렇죠. 소방서가 전화 안 받을 때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건 큰 거다. 난리 난 거야.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경찰서에 전화를 해야죠. 경찰서에 전화해서 당직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무슨 일 났냐, 불 크게 났냐.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죠. 뭐 나갔다. 그러면 이제 전화 연결을 따로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소방청에서 이미 그렇게 재난 3단계까지 다 올려서 전국 소방차가 다 모였잖아요. 네. 870대? 소방차 그렇죠. 870대 소방관 3천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네. 불을 껐는데 이미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9시에 9시 10시에 이미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이걸 특보를 안 한 거예요. YTN이랑 연합뉴스 TV는 그렇죠. 거의 뭐 8시 실시간으로 거의 속보 8시 체제로. 때부터 아마 거의 특보 체제로 했다는 것 같은데. 최소한 저희가 9시 뉴스 들어가던 시점에는 적어도 그러니까 이 2단계 그래서 정말 큰 불이다. 강원 도내에 있는 소방은 다 지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일단은.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태풍 왔을 때 태풍 온다고 특보 열고 난리 쳤는데 피해가 거의 없었어요. 네. 3일 연속 그때 몇 시간 32시간인가 32시간을 네. 막 재특보 막 맞습니다. 재난 특보를 했는데 작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 태풍이 안 왔나 그때? 저희 방향을 바뀌어갔어요. 바꿨죠. 저희 방향을 광주에 가다가 있었는데 퍼졌어. 생각보다 태풍의 약했습니다. 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상륙을 북상해서. 못하고 목포 앞바다에서 한 8시간을 버티다가 사라졌죠. 지금 기상전문 기자 얘기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거야?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아, 그래 포항에 네. 있었어? 아니요 그때 목포 쪽에 이렇게 아, 목포에? 광주에 있어가지고. 아, 지방근무를 거기서 한 거야? 예, 그렇죠. 엄청 쫄았었겠네 그때 그러면. 정말 목포로 상륙한다는 말에 정말 진짜 큰일 났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느꼈던 상황이었거든요. 안전 못 쓰고. 예, 막 다들 현장에. 근데 저희가 보통 어떤 태풍에는 그래도 좀 잘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해년마다 좀 겪다 보니까 맞아. 루트별로 총국 다 준비하고. 맞아. 비교적 태풍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기상청 예보로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인데 예측이 가능하구나. 예. 지진이나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빠르고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네. 아무래도 좀 대응하기 더 어려웠고 판단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뭐 태풍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재난 방송은 그래도 선제적이고 조금은 선제적이고 조금은 더 과한 정도로 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당시에 태풍 때 비록 큰 피해가 없었더라도 왜 그렇게 과하게 했냐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은 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은 그런 측면에서도 좀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KBS는 조금 더 오버스러워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 확실히 면에서는. 느낀 아니 거예요. 그러라고 재난 그 중앙 방송사 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이제 커뮤니티 댓글을 보면은 사람들이 뭐 KBS 난리 치더니 아무 일도 없네 뭐 비 한 방울 안 온다 그러니까 밑에 대댓글로 사람들이
야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모르고 있다고 당하는 거 낫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예.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KBS 이렇게 오바해 싶을 정도로 해야 되는 건데 네. 이번에는 왜 안 그랬지? 오버를 못하고 몸을 사렸죠. 왜 그랬지? 이거 왜 그래? 나 진짜 좀 약간 너무 속상해요. 이게 자 그런 댓글 봤어. 우리 유튜브 내가 글 소개하려다가 못 가져왔는데 네. 유튜브 댓글 그런 댓글 있더라고. 꼭 단독과 특종을 해야만 언론사가 사랑받는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잘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이럴 때 개판을 치냐 이런 정말 본인이 안타까워하는 댓글을 제가 보고 저도 막 안타깝더라고요. 이럴 때는 진짜 이런 말하면 웃을지 모르지만은 뭔가 재난 주간 방송사의 뭐 진면목을 좀 보여줘야 할 그럴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언론사로서의 뭔가 기본기가 되게 잘 돼 있는 언론사다 이런 걸 그런 거를 좀 보여줘야 하는데 가장 좀 이런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인 일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다른 분이 해줬어요. 우리 박익민 기자가 다음 네이버 댓글 읽어주세요.